혹시 여러분, 눈 수술 없이도 눈이 맑아지는 방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요즘처럼 스마트폰, TV, 컴퓨터 앞에서 하루를 보내는 시대엔 안구, 건조증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일상생활의 질을 뚝 떨어뜨리는 주요 질환이 됐습니다. 선생님, 눈이 자꾸 피곤하고 아침마다 눈곱이 끼는데 이게 그냥 노화인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방치하면 백내장이나 시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더 심하면 각막 손상까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넘게 시니어 눈 건강을 연구하고 안과 전문가 김은영입니다. 오늘은 수술 없이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눈 건강 회복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건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실제로 병원에서도 권장하는 과학적 방법들이에요. 잘못된 인공 눈물 사용, 무심코 넘기는 실내 습도, 그냥 지나쳤던 눈꺼풀 청소. 이런 작은 실수들이 당신의 눈을 매일매일 손상시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수술 없이 눈이 맑아지고 건강해지는 방법은 물론 정부에서 지원하는 안과 진료 혜택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고 지금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방법들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나는 매일 인공 눈물 쓰고 있으니까 괜찮아. 가습기도 틀어놨고 눈이 좀 건조한 건 그냥 나이 때문이겠지.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생각이 바로 눈 건강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왜냐고요? 대부분의 인공 눈물은 방부제가 포함돼 있어 하루 3, 4회 이상 사용하면 오히려 눈을 더 자극합니다. 또 집에 가습기가 있더라도 방향이 잘못돼 있거나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엔 아무 소용이 없죠. 더 큰 문제는 눈꺼풀 청소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꺼풀 아래 있는 마이봄샘이 막히면 눈물이 제대로 증발하지 못하고 그 결과 눈이 뻑뻑하고 시리며 심하면 안검염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게 눈꺼풀 청소 때문이었나요? 전 평생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대부분 그러세요. 그런데 그게 지금의 눈 불편함을 만든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안구 건조증이 심하면 눈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눈물이 넘쳐 흐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눈물샘이 고장난 게 아니라 눈 표면이 고장나서 그런 거죠. 뇌는 눈이 마르니까 눈물을 더 내보내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그 눈물은 일시적인 반사작용일 뿐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눈이 불편하신가요? 이물감, 눈곱, 뻑뻑함, 가려움, 충혈, 눈부심 중 5개 이상 해당된다면 안구 건조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이런 증상들을 노화로만 생각하고 방치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1년, 2년 지나면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단지 불편함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시력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진료 혜택과 수술 비용 보조 제도까지 안내해 드릴 거예요. 지금 당장은 몰라도 괜찮지만 앞으로 눈 때문에 병원비로 수십만 원 쓰게 되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는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눈 건강 상식들을 바로잡고 어떻게 실천하면 좋은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해결법은 바로 온찜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이 건조하면 인공 눈물만 찾지만
진짜 핵심은 눈꺼풀 안에 있는 기름샘을 살리는 겁니다. 기름샘이 잘 작동해야 눈물이 빨리 마르지 않고 눈 표면이 보호되거든요. 그런데 온찜질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따뜻하게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단순히 따뜻한 게 아니라 우리 눈꺼풀 속 기름샘이 40도 정도에서 기름을 녹이며 열리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미국 안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안구 건조증 환자 중 78%가 온찜질 시행 후 눈물막 안정성이 개선됐다고 보고했습니다. 하루 2번, 10분씩 꾸준히 하면 2주 만에도 눈이 편안해졌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집에서 쉽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손을 깨끗이 씻고 10초간 비벼서 손바닥이 따뜻해졌을 때 눈 위에 살짝 덮는 손바닥 찜질법 또는 전자레인지에 데운 팥찜질팩이나 수건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45도 이하 온도를 꼭 지켜주세요.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TV 보면서 매일 눈에 따뜻한 수건만 올렸는데 눈이 더 이상 시리지 않아요. 약보다 나아요. 이처럼 온찜질은 비용도 들지 않고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관리법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오래 보시는 분들, 눈 시림이 잦은 분들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온찜질 하나만 해도 눈물의 질이 바뀌고 시림이 줄고 눈이 덜 피로해집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병원에서도 추천하는 1순위 관리법입니다. 이 정보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아직 더 중요한 정보가 많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두 번째 핵심은 바로 눈꺼풀 청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을 왜 닦아요? 하고 묻지만 사실 눈꺼풀 라인에는 기름샘이 위치해 있고 이곳이 막히면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죠. 눈꺼풀을 닦는다고요? 그럼 눈에 상처 나는 거 아닌가요? 전혀요. 올바른 방법으로 하면 눈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예요. 눈꺼풀 청소는 하루 한 번, 저녁에 온찜질 후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뜻해진 기름샘을 청소하면 기름이 잘 배출되고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전용 세정제나 희석한 베이비 샴푸를 면봉이나 멸균 거즈에 묻혀 눈꺼풀 라인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아래쪽 눈꺼풀은 위에서 아래로, 위쪽은 아래에서 위로 닦아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임상 사례에서도 하루 1회 눈꺼풀 세정 습관을 2주간 실천한 환자의 마이봄샘 분비가 평균 40% 이상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꺼풀을 닦아준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닦고 나니까 눈이 덜 뻑뻑하고 아침에 눈곱도 줄었어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눈 화장을 자주 하거나 클렌징이 부족한 날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청소가 필수입니다. 남성분들도 밖에서 먼지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반드시 실천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청소가 단지 깨끗함을 위한 게 아니라 눈물막의 질을 유지하고 염증을 예방하며 시력을 보호하는 치료법이라는 점입니다. 약보다 효과적인 생활 습관,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다음은 많은 분들이 너무 쉽게 사용하는 인공 눈물 이야기입니다. 인공 눈물 넣으면 되잖아 하시는 분들, 혹시 하루에 10번 이상 넣고 계시진 않나요? 그건 오히려 눈 건강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요? 눈이 뻑뻑해서 자주 넣는데 그게 더 안 좋다고요? 네, 특히 방부제가 들어간 제품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인공 눈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방부제가 들어간 제품과 없는 제품. 방부제가 있는 제품은
세균 오염을 막아주는 대신 하루 3, 4회 이상 쓰면 눈을 자극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주 쓰는 분들에겐 무방부제 제품이 권장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인구 중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비율은 37%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중 절반 가까이가 사용법을 제대로 모른 채 눈 위에 몇 방울씩 떨어뜨리거나 병째로 보관하고 반복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염 위험이 생기고 효과도 떨어지죠. 그럼 어떻게 써야 하나요? 먼저 손을 깨끗하게 씻고 고개를 약간 젖혀서 아래 눈꺼풀을 살짝 당긴 뒤 한 방울만 떨어뜨리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1분 정도 가만히 계세요. 또한 일회용 인공 눈물은 뜯은 후 바로 사용하고 남은 건 절대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방부제 제품도 오염되면 세균 증식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욕실처럼 습한 공간에서는 오염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눈이 건조하면 그냥 막 넣었거든요. 근데 방법 배우고 나니까 훨씬 덜 쓰는데도 눈이 훨씬 편해요. 이처럼 올바른 인공 눈물 사용은 약을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의 인공 눈물 습관, 오늘부터라도 바로잡으시면 눈 건강에 큰 변화가 생길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해결법입니다. 바로 생활 환경 관리와 보호 장비 사용입니다. 이건 듣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선생님, 전 눈에 좋은 건 다 하는데도 왜 이렇게 눈이 시리죠? 혹시 집에서 난방기, 선풍기, 에어컨 바람이 눈에 직접 닿고 있진 않으세요? 우리가 눈에 자극을 주는 원인을 생각할 때 대부분 인공 눈물이나 질환만 떠올리지만 사실 환경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특히 실내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눈물막이 쉽게 증발해 눈이 급격히 건조해지고 눈 표면에 미세 손상이 누적됩니다.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겨울철 실내 난방기 사용 시 평균 습도는 25% 이하로 떨어지며 눈 건조감과 충혈 증세를 유발할 확률이 2.5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실내 습도를 40에서 60%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가습기를 사용하되 공기 흐름이 얼굴을 향하지 않도록 하고 하루 한 번 이상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이 눈에 직접 닿지 않도록 조정하고 필요시 안구 보호용 보안경을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외출 시에는 선글라스와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해 자외선과 바람, 미세먼지로부터 눈을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자외선은 각막 손상과 백내장을 유발하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보안경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선글라스로도 충분한가요? 네. 일단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렌즈를 선택하셔야 해요. 한 어르신 사례입니다. 겨울엔 눈이 너무 시려서 외출하기가 싫었어요. 근데 가습기랑 보안경 쓰고 나니 외출할 때 눈시림이 거의 없어졌어요. 눈 건강은 결코 치료만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환경은 눈의 바탕이고 그 위에 어떤 관리를 하느냐가 효과를 좌우합니다. 이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엔 정부가 지원하는 진료비 절감 제도까지 안내해 드릴 거예요.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해결법은 전신질환과의 연관성 관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몸 전체 건강과 눈 건강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눈은 그냥 눈이 아픈 거 아닌가요? 무슨 전신질환이랑 연결돼요? 생각보다 많은 질환이 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특히 자가 면역 질환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쇼그렌 증후군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은 눈물샘을 직접 공격해 안구건조증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쇼그렌 증후군 환자의 90% 이상이 심한 안구건조증을 겪고 있으며 단순한 인공 눈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또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안구 돌출이나 건조 증세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왕진증으로 안구 주위 근육에 염증이 생기면 눈 깜빡임이 줄고 눈물이 쉽게 마릅니다. 그럼 이런 질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첫째, 기본적인 눈 관리법은 꾸준히 하되 반드시 내과 혹은 류마티스 전문의와 함께 진단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노화로 인한 눈꺼풀 처짐안검하수은 눈의 노출 면적을 넓혀 안구건조증을 악화시킵니다. 이 경우 안과에서 수술로 눈꺼풀 위치를 교정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눈꺼풀 처짐, 수술을 받은 환자의 65%가 수술 후 안구 건조증 증상이 완화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용 목적이 아니라 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임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마지막으로 눈은 온몸 건강의 지표입니다. 눈에 생긴 작은 이상이 사실은 몸속 큰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눈만 따로 떼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와 함께 관리하는 것이 진짜 눈 건강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5가지 핵심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다음은 정부가 지원하는 눈 건강 관련 혜택과 지원금 정보입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정부 지원금 이야기를 해드릴 차례입니다. 눈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자주 가시거나 수술을 고려하셔야 하는 분들께는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거예요.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안과 진료비 및 백내장, 수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안과 정밀 검진과 수술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줄여주는 혜택이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일 경우 전액 무료 진료 또는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생님, 백내장 수술 받으려 했더니 병원비가 걱정돼서 망설였어요. 지금은 건강보험과 함께 지자체 지원으로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어요. 꼭 알아보세요.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만 66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 무료 안과 검진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조기에 백내장이나 녹내장 같은 질환을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죠. 추가로 시력 보조기기나 돋보기, 저시력 보조기구에 대한 보조금도 일부 지원되는 지자체도 있으니 주민센터나 보건소에 꼭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별로 운영 중인 노인건강검진 이동센터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 검진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으니 이 역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 한 통만 해보시면 생각보다 쉽게 신청하실 수 있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놓치지 마세요. 눈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이 작아진다면 실천도 더 쉬워집니다. 꼭 확인하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수술 없이 눈 건강을 회복하는 5가지 핵심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온찜질을 통해 눈꺼풀의 기름샘을 부드럽게 열어 눈물막을 안정시켜 주는 것. 둘째, 눈꺼풀 청소를 통해 염증과 분비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기름샘 기능을 회복하는 것. 셋째, 인공 눈물은 방부제 유무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넷째, 실내 습도, 자외선, 바람 등 외부 자극을 최소화하고 눈을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 다섯째, 눈에 영향을 미치는 전신 질환까지 함께 관리해보다 근본적인 예방과 회복을 도모하는 것. 이 모든 방법은 수술이 필요 없고 약을 과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루 10분의 온찜질, 눈꺼풀 청소, 인공 눈물 사용의 습관화, 집안 습도 체크, 선글라스 착용 같은 작은 변화들이 결국 여러분의 눈을 지켜줍니다. 선생님, 근데 이걸 매일 실천하려면 귀찮지 않을까요? 당장은 귀찮을 수 있지만 시력을 잃고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의 눈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의 눈 건강은 남은 인생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글씨가 흐려지거나 TV가 잘 안 보이고 눈이 아파서 외출이 두려워지는 그 순간부터 삶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해결법을 알게 되셨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모두 갖추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하나씩만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하면 눈 건강을 지키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